안녕들 하시죠?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어떻게 살 것인가? 또는 왜 사는가? 12번째 시간이 아마 될 겁니다. 오늘이 (3월 13일이네요) 자, 우리 사회 사람들이 또는 우리 국민 또는 민족이 최근에 들어와서 제정신을 갖지 않고 사는 것으로 보입니다. 맨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시민의 일상적인 삶이 사춘기를 제대로 겪지 않은 몸뚱아리만 성인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이야기는 대체로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데요. 개인의 삶에서 복잡한 문명 상황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일정한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총체적으로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기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린 사춘기라고 하죠. 그리고 국가사회에서도 그걸 한 덩어리로 볼 때요, 제대로 된 가치관, 삶의 태도 이런 걸 안정되게 갖추게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방황하는 시기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회 정치적인 문제로 봤을 때 비틀거림을 어떻게 멈추고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안정되고 온전한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좀 알록달록 왔다 갔다 진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충 그런 이야기였죠. 대체로 조선시대를 일단 먼저 놓고 볼 때에 우리 역사의 선행 주체들은 지금 사람들, 그러니까 민국시대 이후 후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못난 조상, 비열하고 비겁하고 움츠러들고 굽신거리고 남에게 의존하고 해서 살았던 것만이 아니었다. 오히려 훨씬 떳떳했고 과감했고 현명했고 서로를 보살피는 자유로움이 있었고 자애로움입니다. 하는 그런 자랑스러워해도 좋을 그런 삶의 궤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일단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오늘날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이는 일상적인 삶에서 누구나가 매일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병폐 현상 몇 가지를 일단 좀 둘러볼까 합니다. 근데 이 병폐를 사람들이 너나 나나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아주 가벼운 이야기를 하나 하죠. 우리는 매일 하루에 몇 번씩 들락날락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보통 그걸 우리는 화장실이라고 부르죠. 화장실. 분칠하고 아이섀도우 그리고
로즈 바르고 하는 그런 화장을 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 화장실은 뭡니까? 오줌 누고 똥 누는 곳입니다. 변소죠. 똥간이고, 또, 약간 비틀어서 고상하게 말해가지고, 통식간이라고 부르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걸 통식간이라고 부르면 구린내가 나고, 화장실이라고 부르면 깨끗해집니까? 그 이름과 용도가 지금 비틀어져 있어요. 헤어져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입으로, 표정으로, 말로, 또 글로는 정제되고 세련된, 다듬어진, 이쁘장하게 장식된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실제로는 구린내가 나고 지린내가 나는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 시대에 비하면 물론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는 좀 더 여유가 생겨났죠. 굶는 사람의 숫자가 매우 적다. 엔겔지수가 매우 낮아졌다. GNP가 높다. 경제 규모가 11, 12위 밑으로 잘 안 내려간다. 이런 정도의 자랑스러운 수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상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나오는 그 뉴스들로 보면 뭐 화재가 났다, 사고가 생겼다, 지하철이 고장이 났다, 뭐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죠.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우리를 비참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게 있죠. 가령 부부 사이에 상대방을 죽이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역시 비슷하게 여러 가지 이유로 생활고 성격 갈등, 조그만 다툼 등등으로 해서 서로가 죽이거나 다치게 하거나 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정한 수치로 나타나는 고급스러움이 그 삶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걸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좀 공적인 걸로 약간 돌려보죠. 싱가포르 같은 데는 도시가 나라인 셈입니다만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물론 속에는 실질적으로는 권력의 부패 같은 것이 여전히 거기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체로 국민 모두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깔끔하고 깨끗하고 부패하지 않고 서로 언제나 마주칠 수 있는 임의의 다수 개인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아주 신사숙녀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가령 길거리에서 볼 때에, 물론 싱가포르에는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가령 그 싱가포르가 진짜 훌륭한 나라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광요의 권력이 지금 결국 세습해서 보기 좋은 깨끗한 그 나라의 모습을 지켜가고 있긴 합니다. 만 부의 불평등의 문제 같은 것, 권력의 부정 문제는 사실은 숨어 있죠.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가령요, 미국의 역사를 자랑하는 필라델피아 같은 곳, 학문 문화의 고급
보금자리인 보스턴 같은 데에 비해서 깨끗합니다. 근데 깨끗한 것이 과연 자랑스러운 것일까요? 가령 종로, 세종로, 태평로 어디에도 거의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휴지를 버릴 수 있는 비닐봉지도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특이한 곳이 있습니다. 종로 6가에 가면 동대문과 종로 6가 5가 사이, 그러니까 6가죠. 6가 거리의 남쪽 편에 보면은 거기에 가게를 열고 있는 사람들이 앞에 100리터짜리 큰 봉지입니다. 세우면 한 2만원 높이가 되는 큰 푸른색 비닐봉지를 쓰레기통으로 차도와 인도의 경계선 정도에 늘어놓고 있습니다. 대체로 20, 30m에 하나 정도씩 있습니다. 어떻게 더 나은 걸까요? 동교동 근처 지하철 보도를 보면요. 지하철 속 구내로 들어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옛날 내가 다녔을 때의 50년대 초등학교 교실이나 복도 바닥처럼 아주 초로 양초입니다. 초, 캔들. 초로 반짝거리게 닦고 마른 걸레로, 물걸레로 닦아내고 빗자루 쓸고 초로 닦고 반질반질하게 한 그런 아주 미끄러운 바닥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걸어가야 합니다. 바닥이 미끄러운 빨판이 붙어 있지 않은 미끄러운 가죽 또는 인조 물질로 바닥을 한 구두를 신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 미끄러운 길 바닥이 과연 도움이 됩니까? 나 같은 사람은 평상적으로 걸어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미끄러지기 때문에. 맨발로 다니지 않는 바깥 공간, 그러니까 집, 방 안이 아닌 공간이란 뜻입니다. 그런 데에는 신발을 신고 다니기에 편할 정도로 일정한 거칠거칠함, 까끌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걷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갈 때에 먹고 마시고 소화하고 다시 배설하고 합니다만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모든 생명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진대사, 그러니까 새 것이 들어가면 옛 것이 밖으로 나가는 것, 그걸 신진대사라고 합니다. 호흡도 신진대사의 일종이죠. 그 신진대사, 삶의 활동, 그것이 언제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먹고 나면 나오게 마련인 것이고 일정한 오염물질을 먹기 때문에 가래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코가 나오는 것이고 눈물이 나옵니다. 똥을 누고 엉덩이를 닦지 않을 수는 없죠. 코가 나오는데 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래가 나오는데 뱉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리의 깨끗함을 위해서 가래를 목속으로 삼켜야 한다. 그건 훌륭한 나라가 결코 아니죠. 간단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 특히 빈번하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길목에는 우리 삶의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어 있는 이 폐기물들,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도구들, 장치들이 꼭 있어야 합니다.
서울 주요 도로에 쓰레기통 재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의 활동을 겁주는 것입니다. 제약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죠. 코 풀지 마라. 가래 뱉지 마라. 옷에 묻은 얼룩을 닦은 휴지를 버리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방에 넣는다? 호주머니에 넣는다? 물론 아주 착실한 시민들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조그마한 비닐봉지를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자기 몸에서나 옷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질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어서 집에 갖고 가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정부가 권장해야 할 일이 될까요? 사람은 사는 것이고 삶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을 방해하는 모든 일은 나쁜 겁니다. 악입니다. 정부, 국가 권력이건 기업이건 학교이건 병원이건 삶의 일상적인 자연스러운 활동을 방해하고 저해하고 금지하고 구속하는 것은 올바른 조치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정부나 기업이 주로가 되긴 합니다만 주요한 기관이나 단체들이 일반 시민의 일상적 삶을 초여붙게 하는, 움츠러들게 하는 그런 기제, 장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령 도로가요, 요새 최근입니다. 이건 한 10년 안짝인데요. 도로가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특히 인도가 그러한데 특징이 있게 돼 있어요. 여기 차도가 있다. 이쪽이 인도입니다. 그럼 인도가 대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도 쪽으로 향한 쪽이 낮게 경사가 서 있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비나 눈이 올 때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게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가 편한 겁니까? 청소가 간단합니다. 쓸어내기가 간단하고, 비가 올 경우에는 웅덩이가 따로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둬도 시간만 지나면 눈이 와도 녹기만 하면 흘러내려갑니다. 물론 우리의 착한 이웃들, 부지런한 이웃에 속하는 청소부들, 요새는 그걸 미화원이라고 합니다만, 청소부를 미화원이라고 하는 것이 꼭 아름다운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그 청소부들의 삶을 좀 덜 불편하게 한다 하는 점에서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서울 시민이 1000만입니다. 청소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아마 몇 천 명 될 겁니다. 몇 만 명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가령 1000만에 10,000명이면 10만 분의 1이 되나요? 1000만에 1000분의 1이네. 1000분의 1. 그럼 0.1% 인구인 청소부들의 작업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 1000배가 되는 서울 인구가 일상적으로 불편해서 되겠습니까? 길바닥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걸어갑니다. 이렇게 갈 때 오른쪽 다리가
놓이는 지점과 왼쪽 다리가 놓이는 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몸의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건강이 매우 해로운 겁니다. 다리가 일상적으로 불편합니다. 여기서 우린 매우 중요한 논점 하나와 만나게 됩니다. 물론 길바닥을 다니는, 가령 데이트하는 사람, 공무로 잠깐 출장 나와서 바쁘게 5분간 걸어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하루 종일 청소하는 사람들이 힘든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그 청소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민들의 일상적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시청이 재정을 들여서, 말하자면 돈을 소비하면서 그 노동을 고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10,000명의 노동자가 10,000,000명의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10,000,000명의 시민이 10,000,000명의 노동자를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 예를 그냥 들죠. 10,000명의 청소부들이 하는 일 중에는 쓰레기를 주워서 담고 분리하고 다시 그것을 분리해서 수거하는, 쓸고 담고 분리하고 하는 그 고된 작업이 있습니다. 그 작업들을 아주 어렵게 하는 일상적인 무단성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가래를 길바닥에 뱉는다. 코를 풀어서 아무데나 던진다. 담배꽁초를 버린다. 특히 담배꽁초를 버릴 때 가장 나쁜 곳이 어디냐? 하수구입니다. 한국은 이 하수도가 매우 덜 발달된 곳입니다만, 광주 같은 데는 좀 더 심한데, 그 지역의 이제 재정의 한계 때문에 그럴 겁니다만, 한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길바닥에서 늘 퀴퀴한 냄새가 납니다. 서울은 좀 나요. 재정이 약간 풍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수구에서 뿜겨져 나오는 냄새가 덜 독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꼭 잘난 나라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프랑스 같은 데에서는 200년 된 지하 하수구 처리 공간이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산불을 할 수 있습니다. 연애하는 사람들이 팔짱 끼고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하수구는 없죠. 그런데 이 요만한 1m가 약간 가로 세로 1m가 덜 되는 얼기설기 막아 있는 쇠창살로 뚜껑이 되어 있는 그 하수구통에 담배꽁초를 던진다 이겁니다. 근데 하수구가 낮습니다. 좁습니다. 누구나 눈여겨보면 볼 수 있을 겁니다만, 한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담배꽁초가 쌓여서 물이 막혀있는 하수구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효과가 나게 되어 있죠. 물을 막아서 하수구의 유통을 방해합니다. 홍수가 나면 물이 넘쳐갈 수 있습니다.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는 그 물이 계속 더러워집니다. 무엇보다 도시의 하수구가 막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놓고 볼 때에는, 아주 작게 볼 때에 그것들을 처리해야 하는 청소부들을 방해하는 것이긴 합니다. 그렇게 가장 작게 볼 때에 1,000,000명의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길바닥에 가면서 무심히 던지는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청소부들을 불필요하게 힘들게 합니다. 불필요하게. 이럴 때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고생스러운 사람들을 위한 배려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의 관계지만 도로가 기울어져 있는 것은 좁게 볼 때입니다. 그 현장만 놓고 볼 때 1만 명의 청소부를 위해서 1000만 명의 시민이 희생해야 하는, 건강이 해침을 당하는 그런 잘못된 장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아무데나 버리고 하수구에 버리는 행위는 1000만 명의 시민이 1만 명의 고생하는 노동자들을 불필요하게 부당하게 고생하는 일이 됩니다. 고생하게 시키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도 돌아가는 부작용, 악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상적 삶에서의 한 원칙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령 아프리카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또는 배고파 먹지 못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기들을 위한 모금 활동을 TV 광고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거기에 흔쾌히 돈을 우린 내기도 하고 쪼개서 아껴서 조금씩 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행위는 물론 아름다운 것이죠. 소중한 생명을 받아 나온 개체들이 아무 죄도 없이, 이유도 없이, 잘못이 없이 죽고 병들고 고생하는데, 그것을 다수의 사람들이 조금씩 힘을 보태서 도와줄 수 있다면 그건 좋은 일이죠. 그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배려의 삶이죠. 그런데 거꾸로 소수의 사람들이 좀 더 편하기 위해서, 이건 꼭 청소부만이 아니죠. 소수의 사람들이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불편하게 만드는 일, 그것은 분명히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했냐? 현재 한국의 정부는요,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그렇게 불편하게 하는 것, 그것을 거의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고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고, 이제 이 점은 물론 매우 중요하죠. 시민을 위해서, 주권 국민을 위해서 일상의 삶의 풍요로움과 편안함과 화평함과 국가적인 안정과 국토 방위와 삶의 안락함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어 있는 정부가 거꾸로 시민들의 일상적 삶을 귀찮게 하고 못 살게 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점은 매우 심각한 거지요. 어떤 국가에서나 권력이 부패를 항상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이 점에서 변소를 화장실로 부른다고 해서 깨끗해지지 않는 것처럼 그 화장실이란 이름에 걸맞게 어느 정도 수세식 장치를 함으로 해서 냄새를 가시게 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마치 변소가 이제 더 이상 더러운 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큰 문제는 이제 그게 아니죠. 정부를 운영하는 고위층 인사들은
대통령이니 장관이니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런 건 아니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언제나 그랬던 건 아니지만 특히 조선시대는 훨씬 더 깨끗했습니다. 지금보다. 관리들의 근무 정신이 고결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948년 8월 15일 이후의 대한민국 정부는 대체로 80% 이상의 시기에 걸쳐서 이런 악행을 일삼아 왔습니다. 근데 권력의 상층부를 장악한 사람들은 이미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마치 그래야 하는 것처럼 부패, 부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것들을 그렇다 치자 이겁니다. 대통령이나 장관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치자. 늘 그래 왔으니까. 걔들은 시민의 삶을, 국민들의 생명을 못 살게 구는 것을 자신들의 직분으로 알고 살아왔으니까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더 큰 병은 사실은 시민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고 지나가는 것, 그것에 순응하는 것, 그 지시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정당하게 떳떳하게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 권력, 자유, 이것을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안함, 세월호, 붕어이 바위, 최근에 있었던 여러 비극적인 사태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권력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심하고 무능력하고 비양심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4대강 사업을 통해서 또는 이름만의 경제민주화라는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나날이 조이고 99%가 누려야 할 부를 1%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장악해 가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권력은 누가 준 겁니까? 하늘이 준 것 아니죠. 지금은 왕조시대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준 겁니다. 주권 국민들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물론 거기에 부정선거도 있기도 했습니다만, 어쨌건 형식상의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대통령이 된 것이고, 그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당하게 장관을 임명한 겁니다. 물론 거기에도 부당한, 비열하고 비겁한, 지저분한 일화들은 많이 있죠. 그러나 어쨌건 형식상 정당한 절차를 밟아갔습니다. 그런 권력들이 나름대로의 형식적 절차를 정당하게 밟아서 부패와 부정을 일상적으로 저지를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시민입니다. 주권 국민입니다. 이거에 관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온당한 자연스러운 의미에서의 미래 전망을 가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러면 간단하게 선거 제대로 치르면 되냐?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씩 투표를 제대로 하기만 하면 되냐? 권력은 언제나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대한민국 시대보다 훨씬 깨끗했던 조선시대에도 권력은 부패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조선시대의 관료들은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보다는 분명히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그 관료들도 여전히 부정과 부패를 일상적으로 자행하고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혈맹이라고 하는 미국, 오래된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 사실 별로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만 깨끗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 네덜란드, 철저한 민족성을 가진 독일, 어떤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은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부패합니다. 그 부패한 권력은 끊임없는 감시, 긴장된 감독, 제어의 작동이 시민,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민사회의 생활의 기풍이 어떻습니까? 지금 난 이거 선거 행태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의 부패를 가만히 보고 외면하면서 또는 즐기면서 투표날이 되면 오랜만에 공짜로 얻은 휴일이니까 산으로 들러 오락장으로 놀러 가는 행태,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거 아주 나쁜 것이죠. 그것보다가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태도가 강력하게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문 기사, 텔레비 뉴스에서 주로 보지만 부부 간의 상호 갈등, 재산 싸움, 목숨 싸움, 죽이기까지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물론 다수 5천만 우리 인구의 99%는 일상적으로 착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적어도 나의 의식, 나의 심정으로는 악한 사람이 없죠. 그러나 나의 심정, 나의 생각으로 내가 악하지 않다라고 해서 진짜 내가 악하지 않은 것이냐? 그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 중에 아마도 반이 넘겠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식 투기를 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합니다. 부동산은 약간 말이 수정돼야겠습니다. 부동산은 투기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죠. 지금 주택의 보급률은요, 가구 수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대한민국 사회에서 인구의 200%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적어도 요새 통계가 자꾸 바뀌어 갑니다만 아무리 적어도요, 가구 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175%를 상회할 정도로 주택이 이미 공급되어 있습니다. 생산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공급됐다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만들어져서 공급되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실제 가구의 반 50%는 내 집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구는 100인데 집은 175다. 집 없는 사람이 50이다. 나머지 50이 175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 본 거지만 이미 그보다 더 많아졌을 수도 있고 낮아졌을 수도 있는데, 주택은요, 가령 2,500만 인구가 자기 주택을 갖고 있지는 못한데 한 사람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개수가 6,800 몇 개가 되는 그런 사람이 꽤 여럿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걸 따라가고자 하고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심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전, 8년 전 선거 때 유명해진 게 있죠. 뉴타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동네. 그러니까 수백 년 골목길을 포함해서 양철지붕, 초가지붕, 기와지붕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던 그 집들을, 그 마을을 깔아 뭉개고 택지 조성을 다시 하고 거기에 비교적 높은 빌딩을 짓고 거기에서 수세식 변소를 포함한 도시가스를 포함한 보다 편의로운 시설을 갖춘 현대식 주택을 만든다. 말하자면 아파트죠. 그래서 보다 일상이 편하도록 해주겠다. 그것이 선거 이슈로 많이 등장을 했고 그 공약에 따라서 그것에 매혹돼서 그리고 투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좀 드물게 권력기관으로서는 드물게 그 뉴타운 정책을 조정하는 지금 아주 고뇌 어린 조정 역할을 정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압도적인 다수로 단순화해서 보면은 뉴타운 정책은 집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완전히 길바닥으로 내쫓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쫓겨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걸로 해서 이득을 보는 땅주인, 집주인들만이 아니라 쫓겨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 뉴타운 정책에 매혹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주인들이라고 사실은 다 이득을 본 건 아닙니다. 가령 20평의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이 그 위에 짓는 아파트에 가령 40평짜리를 얻는다라고 할 때에 몇 천만 원, 몇 억 원의 윗돈을 줘야만 입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은 외형상의, 형식상의 재산 가치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살림을 쪼들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정부의 역대 경제 정책입니다. 저렇게 경전철에 들어온다. 버스 정장이 하나 생긴다. 에서부터 지하철역이 우리 집에서 100m 이내에 있다. 그리고 최근엔 경전철이 바로 우리 집 앞에 정거장이 생긴다. 우리 집 앞에 큰 병원이 들어선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심지어 어떤 도시에서는 국제공항이 우리 시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박수합니다. 예전 사람들은요, 진주나 안동이나 청주도 그랬습니다만 기차역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신문명의 앞잡이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 사회가 타락하고 부패한다. 전통과 미풍양속이 헤쳐진다 해서 거부했어요. 물론 그 태도가 갑갑한 일이긴 했죠. 개발과 발전을 거부하는 고리타분한 옛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비행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좋아하고 뉴타운이 들어선다고 해서 좋아하고 새로운 수천 명의 환자들이 매일 들락거리는 병원에 오는 것, 수로 해서 우리 동네에 땅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좋아하는 이 태도보다는 훨씬 건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부자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져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 병폐 현상을 나쁜 것이라고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노동자를 위한 정당으로서 노동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부지런한 일꾼들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외면합니다.
비정규직의 최소한의 권리, 최소한의 복지, 최소한의 삶의 권리, 생존급, 생활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책에 투표를 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바글바글거리는 판잣집 동네를 새로운 휘황찬란한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리로 만들겠다. 옹기종기에 모여있는 재래시장을 아케이드가 설치된 비교적 이쁜 규격이 딱딱 맞는 신형 전통시장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는 정책에 투표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게 또 그러합니다만, 그건 바로 최근 거니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수산업협회와 정부가 10여 년에 걸쳐서 추진해온 이미 건설돼 버린 노량진 새 수산시장은 사실은 폐기물입니다. 몇 천억 돈을 들여서 번듯한 건물을 지었지만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사실상 전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매우 적은, 전혀 없는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매우 적은 그런 흉물스러운 신종시설로 되어버렸습니다. 이야기는 간단한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병들어 있다. 역대 정부는, 역대 권력은 부패했고 부정을 저질러 왔다. 물론 그 비난 받아야 마땅하죠. 그러나 그것들은 원래 체질들이 그랬다. 물론 그들이 죄가 있죠. 걔를 다 깜빵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깜빵 누가 보냅니까? 깜빵 가는 것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그들인데, 실제로 감독해야 할 것은 시민이고 국민입니다. 주권자가 감독하지 아니하면 권력은 항상 부패합니다. 그런데 그 감시, 감독해야 할 시민들이 이미 그 부패한 집단들의 삶의 행태와 가치관을 따라가고 흉내내고 조바심 내고 있습니다. 안달나고 있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가난한 사람이 보고알을 먹고 죽었다, 연탄가스를 마시고 죽었다 하는 걸로 시민들이 사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편이 부인을 죽였다, 부인이 정을 통한 말하자면 애인, 정인과 짜고 남편을 죽이고 보험을 탔다, 이런 걸 보고 그냥 거의 코웃음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백 명이 한꺼번에 죽어가는 사건을 보고도 크게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린 병들어 있는 겁니다. 이런 병들어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미래가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병을 먼저 고쳐야만 합니다. 그래야 병들어 있는 부패한 썩은 악행을 저지르는 부정한 권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러한 의지를 가꿀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야기는 결국 두 가지를 한 셈이죠. 역대 권력은 부패해왔다. 역대 정책이 시민, 국민의 일상을 못살게 구는 것을 자신들의 본무로 모든 정책을 시행해왔다. 징벌돼야 한다. 축출돼야 한다.
그러나 그럴 주체가 현재 없다. 왜냐? 그 주체는 시민이고 주권자인데 그 시민들이 자기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 자기 주체가 뭔지, 자기 자신이 주체라는 걸 사실상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가 병들어 있는 그 사람들을 탈막하고자 애를 쓰고 있다. 이래서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88만 원 세대다, 우리 손자들은 고생스러울 것이다 한탄을 하고 남들을 비판하는데 사실은 그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명박류의 뉴타운, 이명박류의 건설사업에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이 내 아들, 내 딸, 내 사위, 내 손자의 미래가 걱정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기만입니다. 예, 그 점만큼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죠. 우리는 사회적 수준에서 사춘기를 잘못 보낸 것이고요. 사춘기를 사실상 겪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지금 아주 심각하게 겪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겪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춘기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 가장 핵심에 나 자신에 대한 총체적인 반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상 전체와 나 자신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총체적인 성찰과 반성이 들어있어야 하는 것인데 나 자신 찾기, 나의 정체성, 이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해보기가 들어있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그 정체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점에서 여전히 우리는 사춘기를 제대로 겪지 않고 있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고 그냥 자연사적인 발전으로 해서 몸집만 커졌고 먹는 양만 많아진 덩치 커진 규모가 커진 성체, 성충, 어른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점에서 우리는 개개인의 수준에서도 물론 그러하고 국가의 구성원인 우리 시민 일반의 글쎄 뭐랄까요 전체 집단의 수준에서 온당한 사춘기를 새롭게 겪어야만 합니다. 전반적인 자기 반성을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일단 오늘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이 시간 이야기는 적어야 할 것 같은데요.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개인 수준에서의 자기 반성과 사회문화, 정치 수준에서의 자기 성찰들 이런 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할 텐데요. 이 두 가지가 사실 얽혀 있는 것이지 서로 다른 게 아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일단 듣기엔 뒤죽박죽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인 수준의 이야기로 다시 이 토막 이야기를 바꿀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음 시간에 할 이야기는 이 안개, 숲, 늪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사춘기의 과정에서 어떻게 그것을 벗어나게 되는가. 비틀거리는 삶, 방황하는 청춘이 어떻게 안정된 인격을 갖춘 성인으로 태어나게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길인가. 같은 것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